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절을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으로 이번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이번 상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시고 편하게 줌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해주었는데요.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한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상승 주체는 아무래도 바닥에서 항상 전형적인 패턴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 쌍거리 매수를 해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메이저 수급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상승한 부분 섹터들이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실적 우량주인 측면에서 또 바닥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예감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간밤에 그 파월 의장이 6, 7월에 이제 또 금리 인상을 0.75% 인상을 한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0.5% 정도로 인상을 좀 줄이겠다라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도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부분이 지수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지수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바닥에서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나 또 그런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인지해 주시고 그렇게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종목이 이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좀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넷마블 보내주셨고요. 1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분기 어닝 쇼크에 13%가량 급락을 하면서 72,3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이 매수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전략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게임주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있는데요. 우선 매수가가 한 14만 원 정도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손절이 네네. 지금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넷마블은 지금 그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분이 매수하신 그 구간이 사실은 가장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사신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물대 이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넷마블이 이렇게 기속적으로 하락한 추세에서 어떤 뭐 극적인 반등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그 이평선들이 기본적으로 역배열 구간에 있을 때는 이평선이 다시 모이는 시간과 그리고 정배열로 가는 시간에 기본적인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넷마블은 좀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털썩 내려앉는 부분은 다시 이 매수가 14만 원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가 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넷마블은 기본적으로 게임 회사에서는 거의 뭐 삼성전자 탑3 안에 드는 그런 기업으로서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퍼블리싱에도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 실적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전망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우선은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넷마블도 상승까지는 좀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역대급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한 5년 정도의 차트를 상장 이후에 이후부터 5년 정도의 차트를 봤을 때 바닥 구간이 지금 신저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절을 할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손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선을 좀 그어보면요. 이렇게 61선이나 5이평선이 61선을 맞고 이 신저가가 나왔을 때쯤에 이 한 10만 원 부분에서 사실은 손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마블에 대한 어떤 또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그 주식과 또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어떤 격언이 있는데요. 시청자분은 사랑에 빠지지 않으셨나? 네.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손절은 무의미하고 신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저가가 나왔을 때는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우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평선이 아직은 역배열 상태고 뭐 넷마블의 차기 어떤 뭐 기대작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아직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비중이 있으시면은 현금 여력이 있으면은 지수가 반등할 때 좀 더 비중 추가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10만 원대에서 반등했을 때 한 번 더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의견이 좀 필요하시면 저희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넷마블에 대해서 어떤 정밀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만 원 기술적 반등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종목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4,000원이시고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이 한화솔루션 종목에 올인을 하신 건데 지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이 굉장히 또 물량을 많이 담으면서 2%가량 오른 37,70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솔루션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도와주시죠. 네. 하나솔루션 제가 잠깐 차트 본이라고 매수가를 못 들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44,000원에 44,000원 이죠? 비중이 네. 100%나 되시죠. 100%입니까? 예. 우선 기본적으로 그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나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현금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비중을 100% 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혹시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시면은 우선은 매수하는 방법부터 저나 아니면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부터 기초부터 한번 또 배워보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매수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하나솔루션이 2차 전지 이슈도 있고 또 하나솔루션은 한화는 제가 지난 어저께인가요? 제가 빅사이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그룹이
뭐 우주항공도 있지만 하나그룹이 지금 태양광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뉴딜 이슈가 있었을 때 잠깐만요. 네. 재작년 20년 때 그때 동학 개미 운동이 있었을 때 지금 약 16,000원 정도에서 바닥에서 시작돼 가지고 55,000원까지 오른 흔적이 있습니다. 약 5배나 4배 정도로 올랐는데 이때 사실은 뉴딜 정책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나솔루션이 실적과 함께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때 그때에 한번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빠지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솔루션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윤석열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테마 그리고 특히 태양광 테마는 제가 지난번에 신성 ENG를 탑픽주로 꼽았던 것처럼 이 하나솔루션은 신성 ENG의 형님과 할아버지 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총이 크면서 우직한 종목이지만 또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섹터를 아주 잘 고르셨고요. 다만 지금 지수가 또 하락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 121선을 맞고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역배열인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월봉을 보면은 매우 좋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타점이 조금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 이평이 다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이평선들이 모인 다음에 다시 정비율로 갔을 때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실적들과 같이 한번 봐주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직은 뭐 손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하나솔루션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떤지 또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섹터는 매우 좋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더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좀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도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에코플라스틱을 여쭤봐 주셨고 3,45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네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종목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플라스틱 업종의 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5월 6일자에 4,075원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는 3,340원에 또 오늘 한 4%가량 빠지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에코플라스틱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저는 매수가가 3,400원 정도 되시는데 그냥 딱 봐서 지난번 그 상한가 갔을 때 네. 5월 4일이죠. 그때 조금 위에서 좀 급하게 사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딱 매수가가 그렇게 보이고요. 제 경험상. 아니면은 지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지난 작년 9월 달에 그때 좀 급하게 매수하셨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물을 타시고 그다음에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췄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3,400원. 네, 그렇죠. 만약에 매수가가 3,400원이었으면은 여기서 상승할 때 벌써 매도를 하셨겠죠. 근데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예전에 그 종목 상담 때도 한번 같은 상담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빅사이클에서도 말씀드렸죠. 플라스틱 PLA PLA 관련주로서 PLA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법안이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의 지원을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제가 한번 엊그저께 나프타 관련된 나프타 상승 나프타 관련주 관련된 빅사이클을 좀 다뤄드리면서 PLA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뭐 같은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아무래도 기후가 이렇게 변화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환경 오염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탈원전을 폐지하고 또 계속적으로 원전으로 가더라도 이 환경을 계속 좋게 하게 만드는 계속 탄소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관련된 것도 플라스틱을 연소하거나 그럴 때 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되고 500년 동안 썩지 않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코 플라스틱은 차트적인 면, 장기적인 차트 면에서 상승의 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힘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앞에서 한번 상승 힘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쌍봉치고 끝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지금 최근의 거래량도 충분히 이 전고점 5천원을 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수급이 메인이 아니라 이 외인과 기관이 티나지 않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티나지 않게 계속 자전 매매나 아니면은 이렇게 매매를 해가면서 요즘에 이 세력들도 이 자기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는 흔적을 그러니까 모든 그 상승 차트 전에는 제가 거래량이라는 흔적을 남긴다. 또 수급을 항상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의 기관들은 또 외국인 기관들은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몰래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차트에서도 이렇게 단기적인 몰림목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산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번 주에 상한가를 쳤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힘이 아직 지금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4,000원대를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상승할 것이고요. 5,000원대에 도전하러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뭐 실적적인 면에서 있어서나 차트적인 면에 있어서나 제가 계속적으로 괜찮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여기 상한가 나오기 전에도 종목 상단에 왔을 때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지수가 또 계속 좋지 않아서 3,000원 이하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추매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 5,000원까지 4,800원까지 가니까 갈 수 있으니까 홀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빅사이클에서 또 김도훈 파트너님께서 이 나프타 업종을 다뤄주신 만큼 굉장히 또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관련 업황부터 차트 분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4,000원 그리고 또 5,000원 선까지도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드린 만큼 또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도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전자요. LG전자 얼마에 네. 매수하셨어요? 13만 3천 원이요. 13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네. 얼마나 싣고 계세요? 17%요. 17% 담고 계시고요. 예, 예. 매수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작년에 했는데 이번 네. 1월 달에 또 팔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팔고 네.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지금 연일 이 팔자세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오늘 좀 들어와 준 모습인데요. 예.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다시 저 매수가는 올까 싶어가지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 우량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우량주 좋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소형주나 그런 어떤 테마주들을 따라가기가 좀 버겁죠. 왜냐면 급등하고 급락을 이제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이나 아니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우량주를 좋아하곤 합니다. 네. 근데 LG전자는 매수가가 지금 평단이 13만 3천 원 정도 되시죠? 네네.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LG전자의 업황을 좀 보면 LG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좋은데도 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LG전자의 주가는 사실 그렇게 반등해주지 못하고 있죠. 예. 네, 그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나 그다음에 그런 LG전자는 백색 가전이 매우 유명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와 그리고 모바일, 삼성 휴대폰, 갤럭시 폰에서 나오죠. 네. 네, LG전자는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충현님? 네, 한번 그거 엮여서 가더라고요, 애플. 네네. LG전자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네. 백색 가전. 네. 저도 이제 LG전자 제품들이 많은데 삼성전자보다 LG전자의 백색 가전이 써보면 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이제 갈아치우고 있는데 차트는 왜 이렇게 또 하락하고 잘 가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이건 바로 그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단순히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고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신사업이라든가 어떤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저희 프로그램 중 빅사이클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큰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이 차트 이 종목도 상승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감이 좀 덜하지 않나 LG전자에 대한 그런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 있고요. 차트적인 면에서 제가 평단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네, 그렇게 고점에서 사지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LG전자의 그러니까 역대 차트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바닥 구간은 아니지만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고요. 이 한 10만 원대 매수가 10만 원대 이하가 가장 아주 이상적인 매수가입니다. 네, 그런데 약간 비슷하게 매수를 하다는 부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지금 마그나라고 아십니까? 예, 아세요? 네, 마그나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 마그나라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과정 계속적으로 이 생산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전기차가 예를 들면은 어떤 모델이라든가 실제 설계라든가 그런 게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슈가 터지게 되면 LG전자도 제가 볼 때는 그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차트의 모습은 지수의 하락으로 같이 빠진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신저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손절하실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차트 모습 보시고 계시죠? 이 5일선이 이렇게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5일선이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이평선이 모이고 만약에 조금 더 이 121선이 이렇게 수평을 잡을 때요. 그때 조금 더 이 한 10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 10% 지금 17%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현금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여기서 비중을 한 10% 정도만 더 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평단가가 한 13만 원이죠. 13만 원이니까 한 12만 원 정도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장기적인 그 이평, 그러니까 이평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 시장 플레이어들, 이 LG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주체들이 120일 동안 산 가격의 평균가예요. 121선이. 그러면 121선이 121선과 241선이 장기적으로 산 가격의 평균가인데 그러면 그렇게 오래 샀으면 결국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올려서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세력의 주체들이 수익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120선에 241선에 비슷하게 내가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 세력의 주체들은 결국은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가격대에 왔을 때 조금 더 비중을 좀 실어주면서 그 평단가를 좀 맞춰주시면 보람매수 해주시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이렇게 장기평적으로 아무도 지금 수익을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공매도 아시죠?
네, 예. 예, LG전자가 지금 공매도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은요, 이 시장이 지수가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안 좋고 할 때 계속적으로 커플링 돼가지고 내려갈 때 그거를 이제 역이용해가지고 공매도를 친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진 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매도 추세를 좀 보시면서 내 종목이 어떤 기업의 실적적으로나 아니면 기업의 업황적으로나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특히 우량한 종목들이요. 네, 예.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 쪽 그 현황을 조금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예. 공매도가 좀 크면요. 아, 이거 좀 있으면 공매도 세력이 매수해가지고 반등은 최소한 반등을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드렸는데 LG전자는 좋고요. 조금 더 분할 매수해 주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최근 좀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좀 무거웠었는데요.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만큼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12만 원 선으로 낮춰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가라든지 비중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오늘 상담 받아보시고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솔리드 종목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7,402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1%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솔리드 5G 관련주죠.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지 저희 파트너님께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솔리드 지금 제가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차트죠? 네. 안경, 스마일 다음에 올려놓고 다시 힘을 모아주는 그러면 이렇게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용이 승천하기 전에 차트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사실 뭐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예를 들면은 주식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나는 지금 물려 있는데 이렇게 비율을 재밌게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율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쓰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그러한 차트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증명해 놓고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어떠한 상승 차트를 다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런 차트의 모습을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귀납적인 방법, 되게 논리적인 방법이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솔리드는 얼마 전에 그 빅사이클에서 5G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그 미국의 통신 장비 회사에 이 수조 원의 그 5G 장비를 납품했다는 소식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이루온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매우 좋다고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이루온 오늘의 흐름도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솔리들도 한마디로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가 6G 총회를 했는데요. 재료가 소멸된 부분이 있어서 뭐 5G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5G는 6G는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어떤 통신 장비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이슈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솔리드의 차트를 지금 보시면 지금 주봉상 계속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시청자분 지금 매수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이 나오거나 여기서 상한가 정도 가장 큰 양봉이 하나 나올 거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5G 업황 좋고요. 6G도 있으니까 그리고 솔리드
작년에 좀 적자였는데 작년에 좀 흑자 전환한 부분도 있으니까 기업 업황 실적도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홀딩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9,000원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상승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다라고 말해주신 만큼 좋은 수익 또 꼭 실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MK전자 22,496원에 비중은 15% 담았다고 하십니다. MK전자가 오늘 좀 장 막판 들어서 굉장히 상승 힘을 보여주면서 5.56% 오른 13,250원에 또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2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네, 파트너님 2만 원 선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가 조금 높죠. 예.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MK전자는 기본적으로 네.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네, 에커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느낌 오시죠? 이게 지금 한번 바닥권 10,000원 부분에서 27,000원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지금 내려온 부분이고 MK전자의 제가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재무적인 부분이 역시 지금 이게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재무적인 부분 실적 지금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매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죠. 영업 순이익도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PER을 한번 볼게요. PER은 멀티플은 8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종목이 제가 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정말 괜찮은 픽이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PER이 10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는 그런 저평가된 회사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을 공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고요. 다만 지금 가격이 14,000원인데 네, 22,000원에 매수하신 것은 조금 회사의 업황은 좀 보실 줄 아시고 어떤 테마나 그런 건 분석하실 줄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 같은 거 기술적인 어떤 자리를 잡는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은 조금 부족하시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그런 부분들 계속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자리는 단기적인 바닥권 차트입니다. 그래서 바닥권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기보다는 업황도 좋고 차트도 중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MK전자도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좀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요. MK전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다음 주에 바이든 방한 시에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여력이 있고 이 종목은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술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기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활극제 관련된 또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슈와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 더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에서 이렇게 좀 더 지지받아주고 지지가 확인되면은 분할 매수 한 번 더 매수해 주셔가지고 반등할 때 여기 한 제가 볼 때는 18,000원까지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18,000원에 한번 절반 정도 한번 매도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매수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매수가 높으니까 그렇게 좀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비중 낮추고 조금 손절도 한번 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한번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MK전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18,000원에서 절반을 매도하고 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내주셨는데요. 하이딥 종목 1,42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시네요. 오늘 1,480원에 또 종가 마무리됐으니까 지금 약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 초만 하더라도 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던 것이 이제 5월 초에 지금 1,000원 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또 파트너님께 상담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반도체 관련된 회사이고요. 하이딥이 스펙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은 조금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스펙 상장을 해서 앞으로 이 업황이 좀 좋을 것이다.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셔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낙주 매매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하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낙주 매매한 다음에 하다를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 약 15% 정도 나올 때 그거를 수익을 보고자 하는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가격대 사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후자 부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혼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이 낙주 매매는 기술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이거는 손절을 감안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스케이핑을 할 정도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매수가를 보고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을 했고요. 하이딥은 기본적으로 스펙 상장을 해서 앞으로 좀 좋은 어떤 전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기업 재무제표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글쎄요, 뭐 매출액은 지금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익률이 영업이익과 지금 당기순이익이 계속 만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뭐 상장을 어떻게, 물론 기술,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특례 상장이라든가 그런 상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들고 가신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를 어떻게 들고 가실 수 있을지 저는 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하락했을 때 이 종목도 빠졌으면 제가 좀 어느 정도 공감해 드리면서 좀 이렇게 같이 울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한가 이후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분봉 차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분봉 차트면은 지금 1,430원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약간 이익권인데요.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약 1,600원 정도 한번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고요. 수급에 의한 반등인데 여기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좀 안전한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65% 하고요. 네. 5,685원이요. 네, 5,685원에 비중이 네네. 또 꽤 되시네요. 65% 네네. 지금 담고 네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랑 또 오늘 종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오래됐어요.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다시 이걸 했다가 네. 또 내려가지고 예. 다시 했거든요. 추가 매수 계속 하셔서 지금 네. 비중이 네네. 65% 되신 거고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나요? 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덜어내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예, 가져가도 예, 좋을지 예. 궁금하신 예, 것 예. 같거든요. 네, 네, 파트너님 네, 네.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5,680원 정도 되시죠? 매수가가. 네네.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네요. 그죠? 네. 삼성중공업이 아니, 저번 때는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한 4,500만 원 올라갔었는데 그 지금 내려와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익을 봐가지고 지금 여기 한 6천 원 넘어가지고 계속 이익 보고 계셨는데 지금 네. 다시 원점으로 온 거죠? 네네네. 아, 네네네네. 삼성중공업 어떤 회사인지는 아세요? 아니 그거 뭐냐 뭐지?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네. 네네네. 삼성중공업 조선 기업이에요. 네. 네, 그것만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배를 건조하고 배를 배에다가 뭘 실어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팔아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네. 있죠. 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네. 조선 강국이었죠.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네. 네, 삼성중공업은 삼성의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 기업으로서 유명한데 네. 업황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시청자분 혹시 제 빅사이클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최근에? 아니 제가 그걸 들어갈 줄을 몰라갖고 예. 지금 요 전화로 이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할 줄을 몰라요. 빅사이클 저기 그 20개 10시에 비슷한 시간에 하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은 종목 상담하고 그거 항상 봐주시면 이 전문가님들이 그 기업 단순히 그 얼마에 사라 뭐 매도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약 30분, 1시간 동안. 네. 그리고 그런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네. 이 삼성중공업은 LNG선을 제조합니다. LNG선 아세요? 액화천연가스. 아, 예. 액화천연가스 뭐냐면 한마디로 그 LPG 그러니까 저기 가스 아, 천연가스입니다. 아, 네네. 예. LPG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니까 네.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 러시아 쪽에 의존도가 높아요 가스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대체 국가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이에요.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LNG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수입할 때 뭘로 하죠? 천연가스를? 가스는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저기 그냥 하늘에다가. 네. 액화시켜가지고 그걸 이동시키거든요. 그 선박을 통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LNG 관련된 업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슈도 지금 계속 있고요. 예.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마불사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자나는 회사도 절대 상폐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기업 계열사는. 네. 근데 혹시 매수하실 때 네. 기업의 재무제표는 한번 보셨어요? 아니, 전혀 그런 거 볼 줄 모르고요. 아, 네, 그러시죠? 그냥 주위에서 그 지인이 네. 괜찮다 그러면서 사라 그래서 그냥 산 거예요. 사실은 저 아무것도 보통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액 보이시죠? 매출액은 괜찮은데 네. 지금 이익이 지금 계속 안 나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5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죠. 삼성의 애물단지, 삼성그룹의 애물단지라고 하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재무가 물론 삼성중공업이 망하진 않습니다. 절대 대마불사인데 네. 기본적으로 회사를 매수를 하실 때는 재무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은 재무가 불안정하면 그 회사는 언제든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유상증자는 뭐냐면은 지금 기업에 돈이 없어. 그래서 네. 주주에게 대주주에게 대상으로 좀 더 자본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출자를 좀 해줘. 내가 이번에 신사업을 좀 개발해 볼게. 예. 네. 그래서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더 주식의 수가 많아지니까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한가 가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중공업 업황은 좋지만 예.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 조금 다음부터 매수하실 때는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예. 네, 빅사이클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매수가가 다행히 큰 손해가 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하락한 게 있어요. 그래서 6천 원까지는 갑니다. 한 2주나 4주 정도 안에 가요. 아, 네, 그러면은 그때 그럼 네, 그때- 6천 원 정도에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아이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좀 더 지켜보시면서 네. 계속적으로 뉴스에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LNG 업황 정도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삼성중공업은 좀 대응해 보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성투하십시오. 그러면 네. 한 2, 4주, 한 달쯤이면 그러면 그게 6천원 올라갈 수가 있나요? 네네, 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을 때 반등할 겁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6천원 갈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 반 정도 줄여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성투하십시오. 네, 삼성중공업 종목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한번 수익을 놓치셔서 굉장히 또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6천 원 선까지는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ST 바이오 센서요. 아, 네, SD 바이오센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에 20%요. 5만 원에 20%. 아, 단위가 딱딱 떨어지네요. 작년 7월에 상장한 이제 진단키트 업체죠. 이 보니까 제가 차트를 보니까 어제 5만 원 선까지 오기도 했었거든요. 매수 최근에 하셨어요? 한 15일 전에 했어요. 15일 정도 되셨고요. 예.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그 앞으로 왜 될까 싶어가지고요. 네, 앞으로 왜 알겠습니다. 될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실장님, 그 SD 바이오센스는 그 진단 키트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조금 끝나가가지고 물론 다시 유행이 올 수도 있지만 좀 끝나가가지고 예. 이슈나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서 소멸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그 역대 엄청난 매출 실적을 어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작년 매출이. 예. 예. 그래서 지금 PER이 4가 됐습니다. 이게 PER이 뭐냐면은 고평가, 저평가, 낮으면 저평가, 10 이하, 22 올라가면은 고평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예. 지금 지금 가격이 실적에 비해서 4배밖에, 멀티플이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물론 진단키트가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가 좀 더 줄어들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1년이나 장기적인 업황은 좀 좋지 않겠지만 SD 바이오센스가 또 진단키트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 앞으로 또 코로나, 또 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저평가되니까 더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게 이유는 저는 좀 궁금한데 이런 재료들을 좀 보고 가시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가격 매수가가 저 매수가를 지금 까먹었네요. 네, 5만 원이시죠? 예,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이니까 지금 매수가 나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예. 네. 이렇게 지지받아주고 하면은 지금 최소한 5만 4천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 SD 바이오센서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홀딩을 하시고 더 이상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6천 원 부근, 4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받아주면 5만 5천 원 정도 반등할 거니까 단기적으로 수익권에서 일부 매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단키트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상승한 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 5년이나 4년 이렇게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반짝 실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D 바이오센서 종목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김도훈 파트너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카톡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